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0일 밤 10시 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진행 중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빼고 4사람은 편파적 인사다 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더니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여기 포함된 분 중에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회피를 했습니다. 스스로 피하는 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니까 또 기각을 했는데 이 기각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을 또 윤석열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데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 중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만 빼고 나머지를 기피 신청 대상자로 해서 결정을 구했는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것은 다 기각, 4사람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이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5명의 징계위원 중 기피 신청을 받지 않는 신 부장 혼자서 기피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일종의 셀프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다른 데서 나온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5명 중에 4사람을 빼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출석위원이 오늘 5명이었거든요. 5명의 과반수면은 3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4사람은 기피 신청 대상자이므로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혼자서 참석해가지고 과반수를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을 0.5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아주 교묘한 이 법리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인데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기피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 측이 제시한 걸 다 기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심재철 씨가 이제 빠짐으로써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남아서 징계위원회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용구 법무차관, 정한중 로스쿨 교수, 이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렇게 4명만 남았습니다. 원래 7명인데, 한 사람은 불참을 했고, 한 사람은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7명 중에 4사람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한다니까 이게 좀 구차하게 보이고 이게 또 무슨 와해돼 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이 4사람 중에서 호남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이 남아있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4명 중에 3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정한중 씨, 안진, 이 3사람이 호남이다. 안 그래도 지금 호남 출신 검사들이 지금 추미애에 충성하는 그 주축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세간의 의혹이 더 씌워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또 결론을 미룰지, 며칠 더 할지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유동적이 됐습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든지 여기에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좀 우스꽝스럽고, 더구나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검찰총장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 법무차관은 직급이 아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 부하인 이 대검 부장 아래죠. 나머지 2사람은 바깥인 아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래 사람 2사람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징계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연대장이 사단장 징계를 결정하는 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나 군대나 아주 이게 군율 또는 검찰의 기강이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군에서는 이렇게 징계를 안 합니다. 군대에서는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참의장인데 합참의장을 징계하려면 국방장관이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즉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일반 검사를 징계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총장에 적용하려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씨입니다. 우선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직무정지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효력을 중단시켜버려가지고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회의를 해보니까 이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이번에 징계 때 핵심 쟁점이 되는 이른바 판사 문건, 판사의 그 이력을 쭉 정리한 문건, 저 추미애 쪽에서는 이걸 판사 사찰이라고 딱 왜곡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논의하려고 했더니 안건이 올라갔지만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번 졌습니까? 행정법원,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의 판단, 법원, 법관회의의 판단, 3번째, 3전 3패네요. 이번에 이것도 아주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꼬이고 해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징계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징계 사유가 없는 걸 무리하게 만들고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서명을 해도 그러니까 해임을 해도 우습게 되고 해명 안 해도 우습게 되는, 이 제가 차지철에 비교하는 이 추미애 씨의 바로 권력 남용, 이 결국은 주인이 되는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미애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를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추미애를 앞에 내세우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문제를 당당하게 남자답게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걸 미루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같이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본 구도는 윤석열 대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면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도 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심재철 검찰국장이 스스로 빠졌다는 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분도 검사로서 앞으로 더 몇 년 더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번에 윤석열 찍어내는데 참여를 했다가는 검사 사회에서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